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왜 항상 시간에 쫓길까? 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그마 북스에서 출판했고요. 이 책은 제목처럼 시간관리법에 대한 책입니다. 머릿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24시간이다. 그럼에도 척척 일하고 높은 소득을 얻으며 삶을 여유롭게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업무에 치이고 회사의 평가와 수입도 낮으며 여가를 즐길 여유도 없을 정도로 야근과 주말 출근에 쫓기는 사람도 있다. 같은 직장인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 답은 시간 사용법에 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시간을 능숙하게 사용한다. 즉 그들은 시간 관리 전문가다. 이 책은 일정 관리 방법부터 상담 회의 기법,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법에 이르기까지 400여 가지의 시간 단축 기술을 소개한다. 그 중에는 인간 관계를 다룬 장 등과 시간 단축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항목도 있다. 그러나 시간 단축이란 단순히 여러 작업을 효율화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원만한 인간관계는 원만한 소통을 낳고 실수 없는 자료 작성은 실패를 만회하려 할 때 발생하는 시간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한마디로 시간 단축이라고 해도 그 내용은 실로 다양하다. 그런데 시간 단축 기술이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단축키를 외우는 것이 귀찮아서 마우스로 조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단축키를 활용해서 하루의 업무를 10분이라도 단축할 수 있다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40시간이나 절감할 수 있다. 시간 단축 기술은 이렇게 소소한 비법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쌓는 것이다. 혹여 업무 진행이 느리다고 느낀다면 이 기회에 지금까지 관심 두지 않았던 소소한 비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시간 단축 기술로 얻은 시간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 단축 기술을 발휘해 새로 확보한 시간을 자신을 개발하는 시간 또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한한 인생을 무한한 일로 파묻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시간 단축 기술의 달인이 되어 업무 외의 시간도 충실히 보낼 것인가? 어떤 인생을 선택할지 독자 여러분에게 달렸다. 지은이가 말한 시간 단축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단축 열쇠는 사전 계획. 하루 일정은 그 전날 세운다. 하루 일정은 그 전날 세워야 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루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것도 저것도 다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그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시간이 남으면 다음날 할 일을 미리 하면 되므로 절대 일정을 빡빡하게 짜지 않도록 하자. 또 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깜빡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일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수첩에 적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일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수첩에 적자. 낮 12시를 하루의 가 마감 시간으로 정한다. 하루 일정을 세워도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아서 저녁 무렵에 허둥댄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대책으로 그날 할 일을 모두 낮 12시까지 맞춰보자. 물론 그게 될 리가 있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일을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낮 12시를 가 마감 시간으로 정하고 불완전한 상태든 아니든 그때가 되면 일단은 맞춰보자. 일 처리가 늦는 사람은 대개 라스트 스퍼트형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일에 착수하면 실수나 돌발 상태가 발생하여 오히려 시간을 빼앗긴다. 미리미리 일을 하면 전체 상을 파악하여 불완전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양질의 내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짜투리 시간에 할 일을 전날 적어둔다. 업무 중에는 단시간에 마칠 수 있는 일도 있다. 그런 일은
일일이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짜투리 시간에 하는 일을 전날 퇴근 전에 목록으로 적어두자. 그러면 깜빡 잊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날 목록화하는 이유는 짜투리 시간이 보통 그날 아침에 갑자기 생기기 때문이다. 거래처나 상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시간이 비었다고 하자. 그때가 되어서야 무엇을 할지 생각하면 아까운 시간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린다. 하지만 미리 적어두면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 일들을 완료했다는 성과가 눈에 보이므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 목록을 만들어두면 할 일을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일을 쌓아두는 버릇이 없어진다. 한 주의 일정은 그 전주에 세운다. 한 주의 대략적인 일정은 그 전주에 세워두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 일정을 세울 때는 먼저 그 전주부터 이어지는 일을 월요일에 집어넣은 다음 업무 순서와 우선순위에 따라 새로운 일을 할당하면 된다. 이때 하루 일정을 세울 때와 마찬가지로 주간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채워서는 안 된다. 예기치 않은 일이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을 여유 있게 잡자. 또 하루 일정이 계획대로 끝나지 않더라도 늦어도 며칠 후에는 마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일정을 짜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소요 시간을 정한다. 업무 속도를 올리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소요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한다. 짧으면 10분, 길면 3시간. 이런 식으로 미리 소요 시간을 정해두자. 이때 시간 설정은 개개인의 자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상한 소요 시간보다 얼마나 빨리 일을 끝내느냐가 아니다. 마감 시간을 정함으로써 그때까지는 일을 끝내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해 업무 속도가 확 오르는 것이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하루 중 몰아서 전화하는 시간을 정한다. 하루 중 몰아서 전화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일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생각날 때마다 바로 전화를 하는 대신 전화해야 할 상대를 일단 쭉 적어놓고 10시, 2시, 4시와 같이 정해놓은 시간대에 몰아서 전화를 한다. 전화를 받을 때는 일에 집중하고 싶은 시간대를 정하여 그때 걸려온 전화는 전부 부재중이라고 둘러대게 한 뒤 나중에 다시 걸도록 한다. 다만 동료에게 반드시 사정을 설명해서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며 긴급 전화는 예외로 해야 한다. 실제 마감일보다 앞당긴 나만의 마감일을 만든다. 항상 업무 마감일에 쫓기다가 간신히 일을 마치는 사람이 많다. 좀 여유 있게 일을 마치고 싶은데 말이다. 그런 사람에게 권하는 방법은 상사나 거래처가 요구하는 마감일보다 좀 더 앞당겨서 자신만의 마감일을 만드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앞당긴 마감일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꽤 많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기 전 다시 한번 살펴보거나 남은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 언제나 마감 직전에 겨우 일을 끝내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마감일을 지켜왔으므로 또 같은 상황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한 달간의 전체 일정을 살펴보며 공백을 만든다. 수첩이 일정으로 빽빽하게 메워져 있으면 왠지 좀 뿌듯해진다. 그러나 일부러 아무 약속도 없는 빈 하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일정을 넣으면서 공백인 날이 눈에 들어오면 그날에는 최대한 아무 일정도 넣지 않는 것이다. 또 한 달간의 일정을 훑어보면 내가 하는 일의 경향을 파악하고 일정을 수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확보한 빈 하루에는 평소 잘게 쪼개진 시간에는 좀처럼 할 수 없는 깊이 사고하고 집중해야 하는 일을 해보자. 한 달 중 단 하루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다면 지금의 일정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1년 뒤의 일정을 계획한다.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 여행이나 휴가 일정은 그때가 되어봐야 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물론 1년 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과감하게 1년 뒤의 일정을 계획하면 그 일정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게 되며
업무를 미루지 않고 빨리 처리하려는 의욕이 생겨난다. 여행을 갈 경우 1년 전에 예약하면 교통수단이나 숙박처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놀지도 느긋하게 계획할 수 있다. 회사에는 이때 휴가를 가려고요 라고 미리 양해를 구한다. 그렇게 하면 그때가 다가왔을 때 도저히 휴가를 낼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서 눈물을 머금고 취소하는 비극을 피할 수 있다. 5%의 여유 시간으로 현 상황을 개선한다. 언제나 일에 쫓기면 업무 개선을 꾀할 수 없다. 먼저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5%의 여유 시간을 만들자. 근무 시간이 8시간일 경우 5%는 25분이다. 물론 바쁠 때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상 시간을 좀 앞당겨서라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여 일의 주체는 자신임을 각인시키자. 그렇게 차분히 생각하다 보면 일에 허덕일 때는 깨닫지 못했던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법이 생각나거나 자신이 필요 없는 일까지 도맡고 있음을 깨달을 수도 있다. 5%의 여유 시간이 우리를 현 상태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업무 전후의 자기관리법. 아침 해로 체내 시계를 조정한다. 충분히 수면을 취했는데도 아침에 멍한 사람은 단순히 잠을 잘못 자서가 아니라 몸이 완전히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아침해를 쬐자. 인간의 수면과 각성은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의 증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햇볕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감소하여 눈이 떠지고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증가하여 잠이 온다. 그러므로 아침해를 쬐어 체내 시계를 조정하면 쉽게 잠이 깬다. 본래 인간은 해가 뜨면 일어나 활동하기 시작하고 해가 지면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생활 양식을 지키며 살기는 어렵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이라도 그 상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면 하루를 쾌적하게 시작할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몸과 머리를 전투태세로 만든다.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에 아침 식사를 거르고 집을 나서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침을 거르면 건강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일의 능률을 저하시킨다. 인간의 에너지는 잠자는 사이에도 소비된다. 아침 식사를 하면 고갈된 에너지가 보급되어 머리와 몸이 전투태세로 바뀐다. 반대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뇌에 영양이 전달되지 않아 몸에 힘이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그렇게 능률이 떨어진 채 그럭저럭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으면 이번에는 식곤증으로 졸음이 몰려온다. 또 공복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몸이 지방을 축적하려 하여 비만이 되기 쉽다. 아침 식사로 간단한 토스트나 시리얼도 좋다. 우유나 요거트, 과일, 견과류 등과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맛도 좋으므로 꼭 챙겨 먹자. 통근 시간을 업무 워밍업 시간으로 활용한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통근할 때 그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날의 업무 성과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거나 일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음악을 듣거나 일에 필요한 자료를 읽으면서 그날 할 일을 시뮬레이션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출근 시간을 업무를 워밍업 하는 데 활용하고 싶다면 혼잡한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다. 러시 아워가 되기 전인 이른 아침 시간대의 지하철은 한가한 편이므로 차분하게 업무 준비를 할 수 있다. 출장 시 비행기에서 휴식을 취해 힘을 보존한다.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갈 때는 최대한 기내에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출장의 본래 목적은 현지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빡빡하게 잡힌 회의나 교섭을 해야 하는데 이동 시간에 한 일 때문에 지쳐버리면 출장을 간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이동할 때는 푹 쉬어서 힘을 비축하고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외 출장은 시차 때문에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면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업무에 임하자.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여 다음 기회에 반영한다. 일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아내고 다음 업무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원인 분석은 실패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 일이 성공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흡족해 하기만 하면 그 경험을 다음에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성공의 경험을 한 번의 행운으로 끝내지 않고 그 성공을 재현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자. 혼자 반성회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초등학교 때 반에서 반성회를 한 적은 없는가? 어릴 때는 시키니까 한 반성회였지만 지금 자신의 일에 대한 반성회를 해보면 의외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하루를 마칠 무렵 또는 주말 또는 큰일이 마무리되었을 때도 괜찮다. 잘된 점과 그 원인, 잘 되지 않은 점과 그 원인을 생각하며 적어보자. 반성의 시간이라고 의식하며 적으면 간과했던 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잘된 점의 원인은 자신의 장점으로 삼고 키우고 잘 되지 않은 점의 원인은 반성하며 개선 방향을 찾자. 나 홀로 반성회는 어른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팀원이 모두 함께 해도 좋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다. 스트레스를 하나도 쌓아두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일하면 효율이 점점 떨어진다. 쌓여있는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발산하는 것이 상책이다. 또한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다. 새로운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갑갑할 때 금방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자. 그러려면 일단 무엇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점에 실행하자. 잠들기 전 3시간 동안 수면의 질을 높인다. 좀처럼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잠을 푹 자지 못해 한밤중에 눈을 뜨는 사람은 자기 전 3시간 동안의 행동을 바꾸어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다. 먼저 취침 3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전에는 목욕을 하고 자기 직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을 한다. 이 규칙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고 심신이 긴장을 풀 수 있으면 된다. 반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거나 일이나 공부를 하며 뇌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자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실내복을 입은 채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두꺼운 옷이나 후드티는 숙면에 방해가 되므로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좋다. 복장도 수면 모드로 전환해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푹 자고 나면 상쾌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충분한 수면으로 피로를 해소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긴 했지만 몸이 나른하고 찌뿌둥하다. 이런 사람은 만성 수면 부족일 수도 있다.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에서 8시간이라고 한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수면이 6시간 이하인 날이 지속되면 낮에 계속 졸리고 날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업무 능률도 저하되어 결국 야근을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수면은 심신의 휴식이 될 뿐 아니라 기억을 재편성하거나 상처 입은 세포를 재생하는 데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분비되므로 이 시간에 잠들어 있으면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다. 금방 완성하고 금방 통과되는 기획서 작성법. 기획은 번뜩임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조합으로 탄생한다. 기획에서 중요한 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를 조합하여 한 단계 높은 생각을 만드는 것이다. 한순간에 번뜩임으로 새로운 것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즉 평소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비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기획서 중 뛰어난 것을 보았다면 그 윤곽을 기억해두자.
그 내용의 나름의 독창성을 가미해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획이 탄생할 것이다. 늘 메모하여 아이디어를 비축한다. 전화로 이야기한 내용이나 상사의 지시를 언제든지 바로 메모할 수 있도록 보통은 메모장과 필기구를 옆에 두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메모 사용법을 한 단계 높여서 아이디어 창고를 만들어 보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 아이디어를 즉시 실행할 수 없어서 그냥 두었다가 아예 잊어버린 적은 없는가? 또 아이디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궁금하거나 신경이 쓰여서 나중에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생길 수도 있다. 평소에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잊어버리기 아까운 번뜩임을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볼 수 있다. 아이디어는 손으로 적는다.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형태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생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이디어를 형태화할 경우 기획서 등으로 작성하여 제3자에게 보여주기 전의 단계에는 손으로 꼭 적어보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처음에는 전체상이 분명하지 않거나 어디가 어떻게 뛰어난지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것을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아이디어에 살을 입힐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손에 펜을 쥐고 글씨를 쓰면 뇌가 자극을 받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다고 갈겨 쓰거나 화살표로 종이를 빽빽이 채워가면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집 안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장소에 메모장을 둔다.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도 그냥 두면 금세 의식에서 멀어진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사실조차 잊힌다. 양복 주머니에는 메모장을 넣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편한 차림으로 있는 집안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긴장하지 않았을 때 아이디어가 더 쉽게 떠오른다. 그렇다면 집안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장소에 메모장을 놓아두자. 혼자만의 공간에서 잡념을 차단할 수 있어서인지 많은 사람이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멋진 디자인의 메모장이나 방수성 필기도구를 놓아두면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를 곧바로 적을 수 있다. 쌓인 아이디어는 정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열심히 메모장에 적은 아이디어도 바쁜 일상에 쫓겨 방치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검토하자.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오후 또는 아이디어가 30개 모였을 때 그런 기준을 정하여서 때가 되면 그동안 쌓인 아이디어를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아이디어의 개수가 너무 적어도 다시 읽을 때 재미가 없으니 어느 정도 쌓였을 때가 좋으리라. 왜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무엇이 생각의 촉에 걸려들었는지 고개를 갸웃하며 읽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아이디어들은 당장 일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알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그 아이디어를 키워나가면 될지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산책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낳는다. 일하다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을 하자. 산책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일단 걷는 것은 심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준다. 그러므로 뇌가 활성화되어 집중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난다.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오감이 자극되므로 뇌의 각성을 촉진한다. 산책할 때는 지치지 않을 정도로 약간 빨리 걷는 것이 요령이며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다. 한 문장은 짧게 40자 이내로 작성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작문이 정말 싫었다는 사람도 비즈니스 문서는 작성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하는 문장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즈니스 문장을 쓰는 비결은 간단하다. 한 문장을 최대한 짧게 쓰는 것이다. 한 문장은 40자 이내로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한다. 즉, 대충 보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명료하게 써야 한다. 한 말을 또 하거나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집어넣거나 현란한 수식어를 다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또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이라도 업계 특유의 용어나 약어는 피한다.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문장이
읽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뛰어난 문장이다. 줄바꿈으로 문장에 단락을 만든다. 짧은 문장으로 썼는데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몇 줄에 한번 줄바꿈을 했는지 확인해보자. 소설의 경우 줄바꿈 없이 수십 줄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문장은 적절하게 줄바꿈을 하여 단락이라는 리듬을 주어야 쉽게 읽힌다. 단락은 여러 문장이 모여 이루어진다.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라는 원칙에 이어 한 단락도 하나의 큰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의식하면서 읽어보자. 이 문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염두에 두고 읽는 이의 입장에서 쓰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 비즈니스 문장이 완성된다. 평판 좋은 비즈니스 서적을 읽으면 좋은 교본이 될 것이다. 기획서를 작성할 때는 쓸 수 있는 항목부터 쓴다. 기획서를 작성하느라 고민할 때는 먼저 쓸 수 있는 항목부터 쓰면 된다. 인간의 뇌는 공백을 보면 불안해져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메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서의 공백을 본 뇌는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 재빨리 회전하며 연달아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성질을 응용하여 기획서의 마지막, 즉 결론부터 쓰는 방법도 있다. 그 결론을 보고 떠오르는 부분을 차례대로 열거하고 마지막에 그 내용을 정리하면 완성이다. 비즈니스 문서는 기승전결보다 기결승전이 좋을 때도 있다. 기승전결은 문장 구성의 기본이지만 비즈니스에서도 반드시 효과가 적인 문장 구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즉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결승전을 활용하자. 먼저 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직후에 결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승의 부분에서 해결책의 이유를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전에서 앞으로의 문제점을 짚으면 된다. 그 결과 문장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여 전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무척 효과적이다. 기획서는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한다. 기획서는 읽어보는 사람이 바쁘다는 것을 전제로 써야 한다. 상대방에게 읽을 마음이 들게 하지 않는 몇십 쪽이나 되는 기획서가 아니라 요점만 정리한 A4 용지 한 장의 기획서를 만들자. 여기서는 기획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장이면 읽어보는 사람이 부담 없이 읽을 수도 있고 기획서를 만드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여유 시간을 기획서의 알맹이를 충실히 하는 데 쓰면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삼조가 된다. 과거의 성공 사례와 엮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쉽게 통과된다. 모처럼 낸 아이디어도 기획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실행할 방법이 없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경우에도 과거에 성공한 예와 엮어서 발표하면 채택될 확률이 커진다. 회사 상층부는 신중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실패하지 않을지 늘 불안해한다. 그러나 2015년 리뉴얼로 매출액이 대폭 증대했듯이 라는 식으로 성공한 예를 함께 제시하면 그럼 한번 드러나 볼까? 라는 자세로 바뀐다. 자사의 성공 사례가 가장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동종 업계의 타사나 전혀 다른 업체의 예도 괜찮다. 자신의 아이디어와의 공통점을 조금이라도 찾아서 잘 설득해보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모두 다 시간은 소중합니다. 업무 처리를 할 때 또는 가정일을 할 때 일정 관리부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면 같은 24시간을 살더라도 다른 사람보단 더 많은 시간들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오늘 나는 왜 항상 시간에 쫓길까?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시간도 많이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